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한번 정도를 시작하십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아주 즐거운 뉴스를 맨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컨벤션 효과가 모든 여론조사에서 자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미 뭐 리얼미터 그리고 이제 알렌서치 이번 일요일 월요일 오늘 이제 목요일이죠.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이 컨벤션 효과 아주 화끈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정당 지지율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이런 식으로만 정말 가면 이재명이는 아웃되고 여론은 좋아지고 총선은 이기고 이런 선순환 구도를 우리가 한번 일단 그려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자, 그런데 이제 이재명과 그 민주당, 이재명의 민주당 이거 어떤 또 가짜 뉴스를 가지고 난리를 칠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경계심은 기본으로 가져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이 배우 이성균 씨 뉴스를 또 아니 드릴 수가 없네요. 제가 이제 첫날에 이제 한번 방송을 했고, 그다음부터는 제가 조금, 이 다른 정치권 뉴스를 먼저 다루느라고 이제 못 해드렸는데, 이번에는 반드시 해야 돼요. 왜냐면, 이재명이가 어제 간밤에 사고를 쳤습니다. 본인이 정치적으로 이어를 이용하려다가 아무래도 역풍이 무서웠던 것 같아요. 역풍이 무섭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제 역풍과 비대위원장의 이 발언. 이미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연일 강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재명이가 도망가다시피 하고 있어요. 야, 왜 그러냐? 너무나 똑부러지는 딱 이 프레임을 걸었잖아요. 너는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인간이야. 개딸 전체주의와 함께 너는 사라져야 돼. 그리고 86 운동권도 또 사라져야 돼. 이거 이재명 민주당, 이재명의 민주당을 뿌리채 흔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겁을 잔뜩 먹은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배우 이성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메모, 유서로 남겨져 있는 메모. 그동안에 이제, 유족 측에서 공개하고 싶지 않았겠죠. 근데 TV조선에서 어젯밤에 단독 보도를 했어요. 여기에 이제 도하 언론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꼭 전화 드리고요. 자, 그러게 정치적으로 말이죠. 이 배우 이성균 씨의 죽음을 이용하려는 이 세력들 강하게 비판하는 우리가 이 분위기를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게 얼마나 비인간적입니까? 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총선 관련 뉴스인데, 야, 지금 오늘 조선일보가 보도하는 걸 보니까요, 예, 윤 대통령의 장차관들, 그리고 참모들 포함 50여 명이 지금, 예, 출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이용이 되겠죠. 예, 그래서 요 출전 내용을 여러분께 이제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내용을요, 지금 이제 한 뭐 20분에서 25분 사이로 압축을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맨 먼저 데일리안. 데일리안은 항상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서 나오는데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무려 3%나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부정평가율은 무려 4.1%나 빠졌어요. 그래서 최근에 상승 이 추세를 보면은요. 11월 두 번째 주에서 지금 2주 네 번째 주 요때 2주 간에요. 38.8에 38.6에서 42니까요. 뭐 3.4% 정도 올라갔거든요. 자, 그래서 그 이후로, 그러니까 11월 두 번째 주 이후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고, 그 다음에요, 지난 8월 이후로부터 보면 한 5달 만에 거의 최고치, 그러니까 이제 11월 넷째 주에 42가 갔을 때 거의 비슷한 최고치로 지금 끌어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이 부정평가도요, 지난 8월 2주째에서부터 시작한다면 지금 최저치로 떨어지고 있다.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여론의 변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 여론조사는요, 25일하고 26일 날, 이 여론조사가 있었거든요. 자, 25일, 26일 날 여론조사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 21일 날, 이 비대위원장 가겠다 수락을 했고, 그리고 이제 26일 날, 이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을 했지 않습니까? 딱 떨어지는, 그래서 이 컨벤션 효과가 확실하게 확인이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요 상당히 긍정적 효과고, 특히 의미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서울 지역에서 7.7%, 그리고 충청에서도 3.5%가 올라갔다는 점이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연령대별로는요, 이 70대 이상에서는 59.3, 그리고 30대는 긍정 부정 평가가 각각 아주 47.5 대 48, 49.8 박빙입니다. 이외의 연령대에서는 부정평가가 50%를 넘어가고 있고, 긍정평가의 흐름, 아까 이제 말씀을 드린 대로 큰 흐름은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30대가 최고만이 19.9, 그리고 40대가 6.6이 올라갔어요. 이거 굉장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요,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예, 그 긍정평가가 이제 반등해서 40%를 다시 회복했는데,
요거는 그 이제 우리 그 한동훈 이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요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주 이 쾌조의 스타트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뉴스핌 여론조사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뉴스핌 여론조사는요, 지금 이제, 뉴스핌도 이제 뭐 수시로 여론조사 하죠. 여기는요, 이 미디어 리서치를, 한테 의뢰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연 4회, 연속 4회 상승을 하면서, 초반, 40% 초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42.6%로 긍정평가, 부정평가는 55%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먼저 윤 대통령 요거를 먼저 자세히 좀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긍정평가가 42.6, 4주 연속, 4번 연속, 그 다음에 부정평가는 55.0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굉장히 이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녀 모두 당연히 이제 50%가 넘어가니까 부정평가가 5인데요. 예. 자, 이 정도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이제 미디어 리서치 대표에서도 이 한동훈 효과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스윙보터 세대 30대에서 지난 조사보다도 긍정평가가 무려 9.1%나 상승했어요. 그리고 30대에서 부정평가는 3.2%가 하락을 했고, 그리고 이제 부울경에서 5.9%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두 가지 여론조사에서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의 상승 효과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다. 그래서 정당 지지율도 이 득표를 조금 이제 확대해 보면요. 자, 우리 국민의힘이 42.4, 민주당이 35.7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당 지지율을 보더라도요. 특히 20대, 30대, 40대를 제외한 연령층에서는 확고하게 국민의힘이 지금 이제 이 지지층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남성 국민의힘이 41.6, 민주당이 35.7, 여성은 국민의힘이 43.1, 민주당이 35.8입니다. 그리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도요, 보수세가 우세합니다. 자, 그래서 미디어 리서치 하고요. 그 다음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여론조사 공정, 이 두 개 여론조사 기관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40%가 넘는, 그리고 상승 추세에 있다는 거, 그리고 수도권에서 확고하게 이기고 있다는 점, 예. 자, 그리고 이제 40대에서조차도 일부 상승 효과가 있다는 점, 요런 점이 지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컨벤션 효과로 딱 압축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맞아. 이번에는 이제 장차관 50여 명이 지금 이번 출전 채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뭐 박진, 박민식, 박문규, 그다음에 원희룡, 그다음에 신범철 국방부 차관, 그다음에 박성호, 강승규, 김은혜, 그다음에 이 주진우, 그다음에 이원모, 그 주진우, 이원모 이제 유진우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중에 측근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어요. 자, 이분들이 이제 출전 채비를 다 마쳤고, 그리고 이제 조선일보에서 이 명단을 아주 잘 정리해놨어요. 장창환 50명. 그래서 이거 쭉 한번 이름을 보시죠. 추경호는 대구 달성, 박진은 서울, 박민식은 영등포 을 험지, 정황근은 충남, 그 다음에 박문규는 경기 수원평, 원희룡은 인천 계양을, 조승환 해수장관은 부산, 이영은 서울, 김환섭은 강원도 원주 울. 그래서 지금 차관급도 5명이 최근에 임기 6개월 만에, 임기가 아니라요, 재직 6개월 만에 사퇴를 했다, 출마. 그래서 장차관급들이 거의 다 출마로 지금 동원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김한섭, 신범철, 한창섭, 먼 경북 상주, 윤종진은 포항, 김호진, 뭐 저도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누가 누군지. 뭐 이런 분들. 대통령실 참모는 이제 강순기는 예산, 김은혜는 분당 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안상우는 서울, 그 다음에 임종득은 경북 영주, 그 다음에 이제 주진우는 부산 수영, 아주 최고의 측근으로 알려졌죠. 그 다음에 이원무는 서울, 예. 그 다음에 강명구는 이제 구미 을, 전희경 경비 의정부갑, 서승우 청주 청원, 전광삼 대구 북구갑, 허성우 구미 을,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요렇게 이제 많은 인원들이, 장차관들이 이렇게, 전부 이제, 출전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 그동안 대통령도요, 참모들에게 뜻이 있으면 도전해보라.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 출마를 망설이는 일부 인사에 대해서는요, 패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격려했고요. 과반을 승한이 민주당에 가로막혀서 소수당 정권의 한계를 절감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회 의석 구도의 변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장차관들 참모들 갖다가 대거 지금 국회 출마를 이렇게 하는 것 같고요. 그만큼 국정전자를 잘 이해를 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과제 수행에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은요, 대부분이 민주당이잖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참패했으니까. 그래서 현역 의원의 프리미엄을 민주당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만만치 않다. 예, 만만치 않다. 다만요, 윤 대통령은요, 주변에 경선이 원칙이다. 이런 입장을 확실하게 밝혔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요, 윤심을 앞세워서 국민의 우세 지역에 정략 공천되는 일은 기대하지 말라. 이런 이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대통령실 정부 출신 인사 상당수가 영남 지역 출마를 지금 희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공천 과정에서 경쟁자들하고 분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죠. 더군다나 이제 수도권 출마 희망자의 당락은요,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과 상당히 연동이 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분석이 주류적 분석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전국 상황에 따라서 대통령 후각이 득이 될 수도 있고 당연히 실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요, 지금 여권에서는요, 예산, 그 다음에 정책 집행수단을 갖고 있는 윤 대통령의 새해에는 전과 달라진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이런 지금 기대에 섞인 희망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거 뭐 대단한, 어마어마한 인물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 장차관 50명이 나온다는 점.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제 이 정치판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이 구조를 만들겠다. 이런 대통령의 의지가 확실하게 들어가 있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중대한 이제 전국의 분수령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주가 조작과 관련된 특검법을 오늘 이제 강행하는 거죠. 이 경위를 보면요, 지난 3월 달에 민주당하고 정의당이 각각 발의를 했어요. 그래서 4월 27일 날 정의당 발의안을 갖다가 이 패스 트랙에 태워가지고 바로 이제 오늘 본회의 상정에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를 보면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자, 이런 지금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거의 뭐 이건 확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그러면 특검법에 뭐가 문제냐? 이거 특검을 추천하는데 여당은 완전히 빠져 있고 야당만 2명을 추천하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완전히 배제한 거나 마찬가지의 모순을 지금 저지르고 있다. 그리고 이 수사대장도 김건희 및 가족의 주가 조작 관련 의혹 사건, 그리고 또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인지한 사건. 그러니까 특검 지 멋대로 얼마든지 수사 대상을 늘릴 수 있는 이런 법률적 문제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사기간도 준비기간이 20일이고, 그 다음에 수사기간이 70일, 그리고 이제 한 번 연장이 가능한데요. 또 더 큰 문제는 뭐냐? 요 해서는 안 되는 독소조항이 가지고 있는 특검법을 이제 시행하면 무려 예산이 말이죠. 81억 원이나 들어가요. 이 81억 원이 이게 애들 장난입니까?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윤 대통령이 그냥 문재인같이 세출 예산을 막 늘려가지고 적자 재정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윤 대통령은 긴축 예산을 운영하잖아요. 재정 건전성을 굉장히 중시하잖아요. 이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81억의 예산을 투입한다. 그 마인드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정쟁을 위해서 그야말로 당리당략했다는 정쟁. 그 정쟁은 결국 이재명의 방탄을 위해서. 그렇죠? 이재명 죽일 놈이야. 이재명 이거 완전히 아웃시켜버려야 돼. 이재명 전부 영창에 보내야 돼. 요 여론을 프레임을 김건희 여사를 잡아둬야 돼. 이렇게 지금 바꿔놓는 거예요. 이건 똑같아요. 자, 대장동 사건에서 뭐 있습니까? 몸통은 이재명이야. 이게 모든 국민이 그렇게 인식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여론의 프레임을 갖다가 아니야. 몸통은 윤석열이야. 이게 대선 공작, 여론 공작. 그 맨 앞에 김만배가 서 있고 뒤에 이재명이가 딱 정점에 딱 무대 뒤에 서 있는 거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번에는 딱 그와 똑같은 여론 공작, 대선 공작을 하는 거예요. 전면에 지금 이재명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재명이 사퇴시켜야 돼. 아웃시켜야 돼.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기 불을 붙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컨벤션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국민의 분노를 딱 달래주는 정치. 이 정치라는 게 뭐예요? 갈등 조정 기능이잖아요.
그 다음에 정치가 뭡니까? 종합예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긍정적으로 이 재확산, 이 재생산을 내는 정책 전략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국민의 분노하는, 국민의 아픈 마음을 딱 찾아서 거기를 해결해주는 요게 또 중요한 정치 기능이잖아요. 요거를 한동훈 장관이 잘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불이 붙었는데,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야 총선에서 자기네가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어떤 식으로 바꾸느냐? 아, 이재명이를 잡아둬야 돼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를 잡아둬야 돼. 요 악법을 가지고 지금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상요, 총선 예비전 제1탄이 저는 진행되는 매우, 뭐라고 그럴까요? 중대한 날이다. 그래서 오늘서부터 적극적으로 이 특검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대선 때는 대장동 가지고 몸통을 윤석열로 바꾸다가 지금 걸려들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대선 여론조작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번 총선 때는 이제 어떤 여론조작을 하느냐? 몸통은 모든 사법방탄의 문제점, 대한민국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문제점은 바로 이재명이 몸통이야. 그랬는데 지난번에는 윤 대통령, 이번에는 이제 윤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 요거를 딱 갖다 놓는 이 여론 조작 공작을 하려고 특검을 딱 무리하게 지금 집어넣는 건데, 야, 이거 반드시 압도적으로 앞으로 이 한동훈 컨벤션 효과를 가지고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거꾸로 386 정리, 그 다음에 이재명 정리, 요 구도로 가야 된다. 예.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 얘기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 이거 무조건으로 통과되거든요. 아니 당연히 이거 무조건 하고 그 다음은 아니 뭐 무서워서 뭐 못 담습니까? 뭐 총선 무서워서 뭐 못 담. 총선이 중요하지만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총선을 여당이 가져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거부권 행사하고 그 다음에 또 생기는 문제는 그대 이제 우리 국민의 현명함, 그렇죠? 스마트함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죠. 국민들은 진실을 좋아하지 가짜를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절반 이상은 이거를 노리고 여론조를 만들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386과 이재명 플러스 이 86세대의 정치권 퇴출, 요거를 집중적으로, 그래서 이 김건희 여사의 특검에 대한 그 이 카운터 펀치는 뭘로 날리느냐? 이재명과 86세대로 날려야 된다. 요렇게 지금 우리가 이 작전을 써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이성균 참 배우 너무나 안타까운데, 그래서 일부 유튜버들이 이거를 뭐 좀 악용도 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일부 미디어도 그렇다 이런 말도 나와요.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이성균 사건과 관련해서는 경찰에 이 압박 수사가 있지 않았느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은 경찰에서는 그런 건 전혀 없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가운데 지금 이제 이재명이가 페북에 어제 새벽 1시 반쯤에 올렸다가요. 제가 어제 새벽 1시 반께 잤는데, 요거를 제가 못 봐가지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올렸다가요. 싹 제거해버렸어요. 왜? 어제 조국과 개딸들이 이거를 가지고 이용해 먹었잖아요. 그래갖고, 이성균, 이 사망을 갖다가 조국하고 개딸들이 한동훈이 때문에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마약 수사 해야 된다고 하는 바람에 경찰에서 강압수사 했잖아. 그러니까 너 책임져. 요 구도로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배우 이성균 죽음을 갖다가 왜 한동훈이를 거기다 갖다 뒀냐 이거예요. 이 도대체 이 머리가 아무리 비정상적이고 가짜 뉴스의 선수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냥 이재명 같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다 그런 거예요. 이거 뭐 개딸들 이거 싹 다 정리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 역풍을 맞아요. 조국도 마찬가지 같습니까? 근데 여기 이제 이재명이 숟가락 하나를 더 얹어가지고 고 이성균님을 애도합니다.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라는 국가 수사 권력에 무고한 국민이 또 희생되었습니다. 저희 책임도 적지 않은 것 같아 참 마음이 아픕니다. 나의 아저씨, 다음 세상에서는 그 편하고 선한 얼굴 활짝 펴시기 바랍니다. 요 얘기를 썼어요. 그러니까 요게 말이죠. 마음이 아프다, 편하고 선한 얼굴 이거 보면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입니까? 그 인간적으로 보이게 하면서 뭘 딱 끼워서 팔았느냐? 국가 권력에 의한 무고한 희생으로 보고 있어요. 국가 권력에 의한 무고한 희생. 아니, 국가 권력에 의한 무고한 희생? 그러니까 지금 검찰 독재, 경찰 독재를 또 다시 걸고 나오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게 파장이 있는 거예요. 경찰에서 무리한 수사 없었다. 그리고 무리한 수사, 뭐 일각에서 아니 뭐 죄가 없다 했는데 왜 석달치기나 수사했냐. 그리고 뭐 머리털, 모발, 그 다음에 겨드랑이 털, 그 다음에 뭐 다른 또 검사.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장기간의 수사, 이게 이제 물론 이제 이 경찰이 좀 무리한 수사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대목이 겉으로 보면 그렇지만은, 아니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더군다나 이렇게
그야말로 국제적인 배우를 경찰이 무리하게 수사한다라도 무리하게 수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심야 수사를 조금 한 바인데 그거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정치적으로 이 죽음을 이용하려는 이재명이 반드시 심판의 요소로 삼아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오늘 그 유서 내용이 일부 지금 이제 TV 조선에 의해서 단독으로 보도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도를 보면은요, 야, 이거 정말 너무 안타까운데. 이선균 씨가 경찰 조사 내내 억울함을 호소했고, 특히 최근에는 하도 억울하니까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 유서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이것밖에는 방법이 뭡니까? 극단적 선택 이외에는 내가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유서 형식으로 메모를 남겼답니다. 그래서 아내 부인한테 어쩔 수 없다. 이것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다. 그리고요, 소속사 대표에게는 광고, 그리고 영화 우약금에 대한 부담금까지 언급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분이 얼마나 참 착한 사람입니까? 미안하다. 이렇게 적어냈고요. 그리고 이제 마약 수사를 받으면서 취소된 영화 출연, 그리고 광고 우약금이 무려 10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에 대한 미안한 마음은요, 지난 10월 첫 경찰 출석 때부터 가졌다고 해요. 그래서 10월 맨 먼저 출석할 때 지금 이 순간 너무 힘든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다. 그리고 세 차례의 경찰 소환조사에서 주로 나는 수변제인 줄만 알았다. 마약을 투여했다는 증거는 유흥업소 실장의 진술뿐이다. 그러면서 억울함을 호소했고요. 그리고 숨지기 하루 전날에는 이 거짓말 탐지기로 조사해달라. 이러한 의견서를 경찰에 내기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경찰의 강압수사 여부에 대해서도요, 철저하게 이거는 뭐 감찰하든 감사하든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억울한 죽음, 검찰 수사할 때도 이 생명을 끊는 분들이 참 많은데 참 너무나 일단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가운데요, 이선균 빈소에는요, 그야말로 유명 연예인들 또 영화 배우들 이런 분들의 추모 행렬이 그야말로 줄을 잇고 있고, 그리고 이선균 이 배우한테 5천만 원을 뜯어낸 여성이 영장 심사에서 노쇼한 뒤 도망을 갔어요. 도망갔는데 하루 만에 붙잡혔다고 합니다. 야, 참 별게 다 있어요. 이런. 그래서 지금 이제 이선균 씨한테 이 5천만 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럼 이제 이선균 씨는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협박당했다. 그리고 3억 5천만 원을 뜯겼다. 그래서 이 A씨, 다시 잡힌 A씨하고 유흥업소 실장 B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를 한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선균 씨가, 배우 이선균 씨가 이제 일부 유튜브 그리고 소셜미디어에서의 마녀 사냥, 요것 때문에 심리적인 한계 상황에 몰려들었다. 이런 얘기가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공개 소환을 연이어서 하고 있고, 악플로 이 이미지가 이제 실추되면서 상당히 심리적 한계선을 내몰렸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길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아니냐. 요렇게 이제 이 전문가들이 지금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법조계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인터넷에 이 정도 미확인 정보들이 확산되고 구체적인 통화 내용 등을 확보했으면 이선균 씨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경찰은 빨리 신병 처리를 했어야 한다. 그래서 결국 망신주기 수사라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 아니냐.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법조계에서도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이런 이선균 씨의 이제 이 극단적 선택이 결국은 커리어의 정점에서 연기 인생을 마감한 거, 이 부분이 지금 연예계에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런 지금 보도가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요, 오늘 이제 이 본 방송은 마무리하고, 계속되는 저의 방송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